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들고 들어와가지고 와 한국까지 욕 처먹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위주로 얘기하면서 배달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주문 받아가지고 가고 있고요. 오늘은 평일 월요일 낮이고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됩니다. 오전 20km 1시간 코스에 3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3,000엔 시급 3만원이니까 가면서 제가 이제 쿠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금 일본에서도 쿠팡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지금 한국 쿠팡 기업이 들어와서 배달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배달도 하지만 가게를 하고 있어서 가게에서는 쿠팡을 조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배달은 굳이 쿠팡을 안 해도 우버이츠에서 수입이 꽤 괜찮았어 가지고 우버이츠만 주로 하고 있었는데, 요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우버이츠 단가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게 느껴져서 지금 쿠팡도 조금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좀 등록을 해서 좀 가동을 최근에 몇 번 해봤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버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쿠팡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쿠팡 때문에 한국 기업 뭐 더 나아가서는 한국까지 지금 싸그리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좀 환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더 선배들이시니까 좀 뭐 자문도 구할 겸 이 쓰레기 같은 기업을 조금 이제 폭로하고자 한국까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이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일본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본 모든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버이츠 미국 회사, 뭐 메뉴 일본 회사, 대마이칸 일본 회사, 모르토라고 또 이제 핀란드 회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망했고요. 3월 뭐 며칠자로 망했고, 그런 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망하고 살아남고 해서 지금 한 3-4개 정도가 살아남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쿠팡이라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았던 다 무료 배송으로, 무료 수수료, 무료 배송. 다른 기업들은 배달을 시키면 일정 수수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배달료라는 게 붙거든요. 그런데 지금 쿠팡은 그 배달료도 다 없애버렸고요. 그 수수료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버랑 쿠팡이랑 같이 등록되어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버의 서비스 수수료랑 배달료 막 5-600에 합치면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하고 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개월 전부터 가게에서 우버랑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쿠팡이 하나 둘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는 정말 우버이츠보다 주문이 더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거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플랫폼을 장사를 한 7-8년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플랫폼을 다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는 플랫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들어와서 조금 성공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달원들한테도 조금 공격적으로 배달 수입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쿠팡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가게 입장에서는 수수료 35%를 떼갑니다. 제가 뭐 최저 배달 뭐 그런 금액은 없고요. 그러니까 한 개 뭐 5,000원짜리를 팔든 50만원을 팔든 얼마를 팔든 그냥 무조건 35%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예를 들어 5,000이라고 치면 그 5,000원에 대한 35%를 얘들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38% 정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가게에서는 그렇게 수수료를 떼줍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우버보다 조금 더 좋아서 시급 2,000엔 조금 더 프로모션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모션 없이도 지금 시급 한 2,000엔, 한화로 따지면 한 2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궁금해서 저희 가게 배달을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 가게에 쿠팡 주문이 들어오길래 한 13,000원짜리 정도 되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13,000원, 12,000원짜리 정도 되는 음식을 얼마 주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켜서 움직여 보니까 2kg 밖에 안 되는데 배달료를 8,000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12,000원에서 얘들이 35%, 38%를 가져간다고 해도 한 3-4,000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또 배달료를 배달원한테 8,000원 정도를 주면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 35%, 38%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시스템이, 특히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많아서 단체 주문이 없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고, 저도 배달을 많이 보내고, 그 배달도 제가 하고, 저는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진 대부분이 1인 음식입니다. 뭐 라멘 하나, 커피 하나, 아니면 혹은 커피 2개, 아니면은 뭐 돈부리, 한국으로 따지면 덮밥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뭐 80~90% 이상이 1인 배달이기 때문에 배달료를 받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3km 가는데 일본 최저 배달료가 제가 봤을 때 한 300~400엔, 500엔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음식 뭐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를 시킨다고 해도 배달료랑은 이제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얘들이 생각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배달료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모든 음식에 35%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들이 주소를 잘못 적거나 이 UI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배송 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한데, 저도 지금 손님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오배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쿠팡 같은 경우에 한국 기업인데도 그냥 주의 문자만 날라오고 자기네들이 다 배상을 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제 일본에서는 쿠팡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쿠팡에서 계약 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랑 이제 똑같아집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배달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배송, 아니면은 물건이 샜을 때, 혹은 물건을 빠뜨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랑 똑같이 우리 배달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계약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일본에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은 어떤 배달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플랫폼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모든 커뮤니티, 뭐 배달원 커뮤니티, 유튜버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버 단가가 최근부터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로켓나우가 진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고 가서 이게 나눠 먹기식이 지금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도 배달료가 지금 엄청 내려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로켓도도 같이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로켓도는 쿠팡입니다. 이 쿠팡이 지금 서비스를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손님을 모집한 것 같으니, 제가 아무리 봐도 수지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1인분만 시켜 먹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쿠팡이라는 시스템 수수료를 가지고는 절대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조금이라도 그 적자를 메꾸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이제 배달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금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띄워드릴 텐데,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 한국까지 지금 싸그리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기업인 것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 물을 흐리는 거예요. 우버이츠 단가를 낮춰놓고 자기네들은 단가를 높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 플랫폼을 활용하게 만들어 놓게끔 한 뒤에 이제 모든 책임을 배달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냐면, 아직 일본은 한국처럼 배달이 엄청나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배달원이 정말 아무리 조심을 해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보이신 이렇게 줍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가 지금 방금도 아침에 물건을 받았을 때 커피도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뭐 뚜껑에 가득 채웠는데 스카치 테이프 하나 발라놓는 데도 있고요. 음료수에 심지어 그 스카치 테이프를 안 발라놓고 그냥 주는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만 늘려도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음료수만 그러냐? 음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랩을 정말 대충 합니다. 포장도 일본은 엄청나게 대충 해서 주고요. 물건들이 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달원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는
그냥 하루에도 그냥 할 때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스시나 피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게 그 스시집에서 배달을 시켜도 스시는 이렇게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모든 배달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는 스시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500원, 5,000원짜리 배달을 갖다가 5만원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한국 우리 배달원 분들을 먼저 경험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계신 분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지금 욕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이 모든 책임은 기업이 다 지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배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배송이 나던 물건이 쏟기던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책임을 물지 않고 본사 측에서 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배달을 하고 있는, 몇 년 동안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나 중국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손님들을 빼낸 다음에 이 배달원들에게 평화롭던 이 배달 시장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이 교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도,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 기업이 됐던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깽판을 치고 있으면 저도 그 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진짜 엄청나게 욕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 배달 시장이 지금 뭐 길게는 6년, 7년, 8년, 코로나 전부터 우버가 시작해서 코로나 때 피크가 뛰고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쿠팡이라는 이 교란종에 이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꼬라지를 부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유튜브 유명하신 분들, 제가 그거를 보니까 한국을 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저 같아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욕하진 않지만 이 쿠팡이라는 이 쓰레기 기업을 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쿠팡에 대한 기업 플러스 진짜 한국까지 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쿠팡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 일본에서 쿠팡 조심하라고, 쿠팡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손님들 빼먹고 막 교란시키고 배달원들한테 막 다 책임 전가하고 점점 상황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았고, 이게 앞으로 장기화되면은, 지금 일단은 모든 배달원들은 지금 우버만 하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보이콧을 한다고 지금 다 안 한다고 하는 상황이긴 하나, 말은 지금 그렇게 하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점내랑 같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막 서비스 쿠폰도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할인 쿠폰을 엄청 뿌려서 라멘 한 그릇을 막 2,000원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겠어요? 소비자들은 지금 반반 나뉜 상황에서 쿠팡이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지. 그러면 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버이츠나 쿠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눠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눠먹기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배달원들이 다 쿠팡을 보이콧하고 우버이츠로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버이츠 단가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단가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배달원들이 막 시급 2만원씩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처럼 시급 만원씩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로켓도를 키는 거예요. 아,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로켓도를 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로켓도가 처음에는 배달원들이 잘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또 공격적으로 배달료를 올려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제 로켓도를 하나 둘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로켓도가 또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은 옆에서 보고 있던 우버이츠가 됐던 메뉴가 됐던 대마이칸이 됐던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저것들이 저렇게 해도 배달원들이 움직이네 라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친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평화롭던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책임을 지기 진짜 싫어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책임을 져야 되면 무조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화가 있어서 책임을 지기 진짜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임질 건덕지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질 건덕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나를 해도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 안에 다양한 뭐 보증회사라는 것도 끼고 관리회사라는 것도 끼고 그 다음에 뭐 집주인도 끼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끼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낄 정도로 책임을 지는 거 싫어하고 신용사회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배달원들에게 그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과연 일본 사람들이 버틸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돈은 못 벌더라도 일본에서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급 13,000원, 14,000원 같은 거 13,000원, 14,000원짜리가 많거든요. 차라리 뭐 그렇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쿠팡이 나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쿠팡의 행보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이 모가지를 지금 쳐들고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은 꼬랑지를 내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다시 뭐 아니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지금 일본에서 배달 철수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배달의 민족도 들어와서 얼마 못 버티고 바로 철수를 했고 중국 기업도 들어와서 바로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에서도 바로 철수를 했고 철수한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저 다음 철수할 기업은 무조건 로켓도 쿠팡 로켓도 나우라고 부르는데 쿠팡이 되겠나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쿠팡이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을 갈지 아니면은 꼬랑지를 내리고 그 책임 전가하는 건 없앨지 아니면은 일본의 이상한 문화를 뿌리 내려가지고 배달원들이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지 그거는 제가 지금 일본에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틈틈이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욕먹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바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말이 진짜 다 맞았어. 얼마나 쓰레기 기업인지도 알았고 손님은 빼내야 되겠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수입성이 한국과는 다르게 배달료도 못 받고 배달도 다 1인분 배달이다 보니까 수수료만 받는다고 그 35%의 수수료만 받는다고 해서 수익은 나지 않고 그래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열변을 토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해요. 이거를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이 버거 가방이라는 배달 가방을 사서 정말 덜 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냥 일반 가방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썩히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감내하면서 배달을 뭐 시급을 15,000원, 2만원 받는다고 해도 한 번 실수하면 하루 일당 날아가는 건데 와 어떻게 이거를 감내하면서 내가 책임까지 져가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배달을 하는지 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배달의 장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붕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들 뭐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분들이 직종에 다양한 분들이 배달업을 하시겠지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목적지에 주고 나서는 쿠팡을 이 배달 그 책임 전가를 3월 6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날짜가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까지는 제가 쿠팡을 조금 돌리긴 할 건데 3월 6일부터 저도 쿠팡을 돌릴지 안 돌릴지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가서 도쿄에 배달을 그 다음 배달을 쿠팡을 켜서 쿠팡은 지금 오늘은 단가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우버랑 같이 돌려가면서 어떤 게 단가가 좋은지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배달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이거까지 픽업해서 가겠습니다. 1kg에 700엔, 800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우버입니다. 이거는 우버 단가가 좋아서 쿠팡을 안 켜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 쓰레기 쿠팡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안 좋은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 삼아줬던 명의도용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아직도 일반 배달원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걸 알고 있고 제가 또 가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쿠팡 같은 경우는 명의도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물건을 픽업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ウバです。はい、番号812号です。812号、はい、お願いします。
아스카리시마. 한국에서도 지금 명의 도용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증을 도입했기 때문에 거짓 명의 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로켓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딸깍 하나면은 배달 온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그런 얼굴 인증 없이 버튼 하나면은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쿠팡을 시작했을 때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몇 번 배달을 왔었어요, 외국인들이. 저는 그때는 진짜 아무렇지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배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가서 그 자격을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외국인이 배달이 허가가 난지. 그 쿠팡이 거진 들어올 때부터 배달을 했는데, 그때도 진짜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딱 낸 상황에서 일본어를 잘 못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 의심 없이 있었는데, 제가 그 외국인을 이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보고 딱 느꼈죠. 아, 이거 쿠팡 명의 도용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서로 빌려주고 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심지어 어제도 그랬습니다. 가게에서 이제 로켓도 쿠팡 배달을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남아시아 쪽 사람인데 눈이랑 얼굴 진짜 완전 꽝꽝 싸맸습니다. 눈만 살짝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알거든요. 이게 뭐 동남아시아 쪽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뭐 한국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일본어 투만 봐도 알거든요. 영어에도 그런 영어의 억양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듯이 딱 그것만 들어도 아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가게에 없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온다고 가게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안 좋은 명의 도용까지 해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명의 도용을 방조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쿠팡의 쓰레기 짓이 지금 일본에서 똑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달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얼마 없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외국인들이나 자기네들끼리 교류해서 뭐 같은 뭐 민족 사람들끼리 뭐 주고받고 뭐 커미션을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본인이나 내가 그런 자격을 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배달을 하기 싫고 누군가에게 내 핸드폰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그냥 빌려만 주고, 야 나한테 수입해서 지금 뭐 5%에서 10%만 줘, 대신 네가 자유롭게 배달을 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됐건 뭐 중국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막 배달을 하면은 한국처럼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점점? 지금 명의 도용도 확실하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같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배달이 안 될 때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배달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보통 가게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외국인이 배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주의 상황도 쿠팡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아냐면 가게에서도 보내보고 뭐 손님 입장도 되어보고 배달도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쿠팡이라는 쓰레기 기업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이 한국에서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명의 도용도 방조를 하는구나,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기업들을 때려잡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틸 것 같긴 한데, 이 쿠팡의 자본력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 진짜 어마무시한 자본력으로 지금 이 미꾸라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계속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들고 들어와가지고, 와, 한국까지 욕처먹게 하고. 한국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정말 외국인이라고 차별받는 것보다 한국인이라고 대우를 받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진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이 쿠팡 같은 이 쓰레기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일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어찌됐든 일본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15년 이상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졌냐면, 제 딸이 이중국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도 이제 저희 딸밖에 없죠, 한국인은. 근데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선생님들이 막 일부러 막 뽀로로 노래도 막 들려주고 애들한테 한국어로도 막 저희 딸한테 막 한국어도 막 그 써먹고, 보육원 선생님들이죠. 보육원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어를
저희 딸한테 막 써먹고 그렇습니다. 막 인사도 하고 한국어 배운 거 써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딸 오타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다른 반 선생님인데도 저희 한국인이라고 저희 딸을 보려고 막 일부러 쉬는 시간에 찾아오고 안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인이라고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기보다는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 한국인이라는 메리트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진짜 엄청 그렇게 막 물론 이제 차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우를 받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왜 이런 쿠팡이라는 쓰레기 기업이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육원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애기들이랑 놀고 있는데 한국 이제 분들이 말을 걸어왔나봐요. 애기 귀엽다고. 그래서 우리 그 보육원 선생님 막 자랑하면서 여기 애기 한국 사람이라고 막 자랑까지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저는 얼마나 뿌듯해요. 한국을 좋아해서 저랑 이제 친한 이제 제 친구, 제 지인분이 계신데 나이가 지금 70대시거든요. 70대 할아버지들, 뭐 할머니들 계신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금 그 연세에 저랑 제가 지금 가게를 전에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제가 가게 오픈할 때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계속 이제 와주시면서 저랑 이제 가끔 연락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데,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하고 저한테 막 한국어 써먹고, 뭐 저도 한국어도 알려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정치인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서로 막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도 늘어나고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이러면 쿠팡 같은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예전에는 그냥 진짜 일부 약간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는 부류였다면,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은, 제가 가게를 하면서 남자 일본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은 뭐 트와이스를 좋아한다든지 한국을 좋아해서 저희 가게에 뭐 일을 하러 왔다든지 그런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잘 없었거든요. 뭐 진짜 카라나 소녀시대 팬이 아니고서는. 근데 지금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뭐 진짜 이제는 다양합니다. 물론 주류는 여성분들이나 이제 조금 뭐 많은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바히로크, 그러니까 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그만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뭐 극우 세력들이나 한국을 뭐 비방하고 뭐 한국인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부분일 뿐이고, 여기서 이제 15년 생활하고 심지어 뭐 회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써보기도 하고 남 밑에서 일도 해보고 일본 회사에 취직도 해보고 하면은 진짜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차별당하는 건 있지만 굳이 네가 한국인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와, 진짜 병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今防災センターの入り口の方です。はい。今誰もいらっしゃらないですね。ここ防災センター 2号館ですか? 설명도 안 적혀있고 처음부터 2호관이라고 적어놨으면은 꼭가. 우바 데스. ここ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다음에는 호텔 프론티에 맡겨달라는 호텔이나. 이거 오래 걸렸지만 호텔을 갔다가 다음 쿠팡을 켜고 저건가 본데? 와우,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 호텔 프론트 교무용 바이크 주차장이 되고, 이 호텔 카운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고가이? 5층? 1층? 5층 어렵구만. 로켓도를 한번 켜볼까요? 1.6kg에 7,000원, 4.1kg에 1,300원. はい、手前です。うばです。お食事ですか？食事です。食事はフロントでホテル預かれないんで。もしもし。I'm here front. Okay. Hello. Outside taxi outside taxi station. Yeah. Uber.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apologize.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 우버를 키고 로켓도를 키고 와 진짜 한참 걸렸습니다. 저 단가가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로켓도도 지금 쿠팡도 단가가 엄청 좋거든요. 어차피 이 놈은 3월 6일부터는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0.9km 0.9km면 1km도 안 900m야. 야,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타워 맨션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배달이 막 록봉기 힐즈나 도라노몬 힐즈 다 이런 배달이 많아가지고 6.4kg 2,000원 준답니다. 자, 쿠팡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여기 미나토크는 거의 뭐 서울의 강남이라고 보면 되는데 픽업도 오래 걸리고 지른데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세긴 하네요. 경찰도 많고. 아, 저 신칸센 지나간다.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신칸센 도쿄역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도쿄역 출발하는 건지 뭐 지나가는 건지. OX 5AYV 아테마스. 와즈카리시마스. 유락초. 근데 그러고 보면 여기가 완전 유락초 도쿄의 정중앙에다가 강남벌인데 그러고 보면 진짜 차가 없긴 없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생각해보니 진짜 차가 없긴 없네요. 아무리 뭐 평일 12시라지만 진짜 차가 없긴 하네요. 어찌됐든 오늘은 이것까지만 뭐 더 하겠지만 이것까지만 배달을 돌린다고 해도 2시간 반 정도에 여기서 앞으로 한 15분은 더 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에 6만원 정도네요. 2시간 반에 6만원 정도면 얼마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월요일 평일 지금 뭐 낮입니다. 일본에서 한 2주 전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눈 오는 날에 수익이 궁금해서 배달을 켜보니까 수익이 지금 이렇더라고요. 1시간에 한 6만원? 한 4, 50분에 뭐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급이. 한국도 이 정도로 주겠죠? 눈 오거나 하면 이게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비 오는 날에도 단가가 조금 좋고요. 눈 오는 날에는 좀 더 좋아지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키로스나 이런 것은 제가 사진으로 다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배달 가야 돼요. 왜? 왜요? 간택당하는 건가? 왜요? 나 배달 가야 돼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